나는 마가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 있죠. 네. 트럼프는 나는 그 기업의 CEO라고 본다고. 오너십이 없는. 네, 그냥 바지 사장. 바지 사장까지는 어쨌든 CEO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지. 오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거 확신을 못 하겠지만 트럼프에 관해서 좀 내가 주식 투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사실 미국은 아주 문제가 없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잘못되니 뭐 달러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되니 그러고 있잖아. 네. 왜냐면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나고, 예. 거의 미국이 망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이 올라가고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그 이유가 딱 달러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동안 나는 전혀 미국은 문제가 없다. 이게 트럼프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건 또 재정 적자는 트럼프가 문제야. 근데 네. 무역 적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게 포퓰리즘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뭐 제조업이 막 제조업할 필요 없다고. 미국은 안 해도 얼마든지 수익률 높은 서비스업가 돈 잘 버는데 왜 구태여 제조업을 해야 돼. 단지 잘못한 거는 중국한테 몰빵을 한 게 그게 잘못한 거지. 그 자원 히토리 같은 자원을 중국을 견제를 안 하고 중국한테 다 몰아준 것도 잘못한 거고. 근데 어쨌든 자, 무역 적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축 통화를 하려면 적자를 유지해야 되잖아. 돈을 막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안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고. 미국 트리핀의 딜레마. 예. 달러는 막 올라가고, 네. 그럼 전 세계는 병이 난다고.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면 병 나잖아.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막 난리를 부르는 거라고. 제조업을 복귀해야 되니. 근데 1조 2천억 받아. 지금 현재도 이미 미국은 재정 말고 서비스하고 금융 흑자가 한 3천억 불 나고 있거든. 그 우리가 채권을 미국 애들이 막 많이 사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뭐 채권 이자를 많이 냈니.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또 산 것도 많다고. 그냥 그거 다 합산하면 3천억 불 흑자야. 그럼 실제 적자는 9천억 불이라고. 거의 없네요. 예. 많지 않다고. 네. 근데 이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몰라,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국지 때문에 참 문제잖아.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근데 그게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거보다 한 39조 달러를 미국은 이미 해외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K를 그러잖아. NK 때문에 뭐 주가가 주식이 박살나니 침체가 오니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더하면 더했지. 아니, 예. 더한 정도가 아니고, NK는 잽도 안 돼요. 세 발이 피라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완료되면은 이 세상은 망가진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전 세계 지금 투자가 돼 있거든. 근데 이 순환 구조란 말이야. 국채 팔고 적자 나가지고 그게 돈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또 미국은 또 돈 벌고. 자, 39조인데 걔들이 4%만 이자를 봐도 4%는 안 되겠어, 그치? 네. 그럼 그 1조 5천억 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그랬잖아. 선물 옵션에서 엄청 돈 번다고. 표시도 안 나게 버는 돈. 그 다음에 그것만 나 공매도 하고 아주 온갖 금융 기법을 해서 돈 버는 애들인데 4%만 벌겠냐고. 내가 왜 최소한 8%는 벌 거라고. 그럼 39조 달러에 8%는 얼마야? 거의 뭐 3조 달러라고. 네, 그 이상 되죠. 예, 예. 그러면 9천억 불 적자 나봤자 2조 1천억 불 흑자가 나는 거야, 미국은.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이게 지가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야. 속인 거야. 갈라치기를 했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가난하고 무식한 백인 노동자들을 표를 꺼들라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고 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트럼프 싫어해요. 싫어해도 그냥 싫어하는 게 굉장히 싫어해. 극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대도시는 트럼프 표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걔대로 표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트럼프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월가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지금 뭐 M7 돈 많이 버는 거야. 실제로는 월가가 훨씬 많이 번다고. 그리고 걔네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라고, 막강한 힘이라고. 금융 제재란 스위프트망 있잖아. 네. 그걸 해가지고 규제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뭐 핵을 개발한다든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하탄 집값이 강남하고 같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던 거야. 걔네들이 소득이 5배, 10배 맞는데, 높은데 어떻게 집값이 같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 집값하고 필리핀 집값이 같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번 돈을 1년에 8% 버는 돈을 얘들이
평가 차익이지 네. 아직 팔질 않았단 말이야. 그 팔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가지고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발생하는 순간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야. 대공황 같이. 대공황보다 네. 훨씬 더 하지. 근데 그건 안 하지, 애들이. 왜 하겠어? 그 평가 차익 시험 자기들도 손해지.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정말 못 살았잖아. 예. 때거리가 없었거든? 학교 가면 한 10%는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한참 먹을 때 애들 밥 먹는데 지는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팠겠어.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그랬거든? 예. 그렇게 못 살 때였거든? 그리고 막말로 월남전이, 사실은 월남전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일본이 한국전 때문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월남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 가장 컸다고, 네. 압도적으로 컸다고. 다른 것도 뭐 있었지만, 뭐 일본에 뭐 전쟁 배상금도 받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가장 큰 게 월남전이었는데 지금 젊은 애들 보고 그 돈 벌어 전쟁터에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안 가지. 그 당시 1년에 5만 명씩 갔거든. 엄청난 인구가 갔다고 막 그렇게 돈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보다 한 5년 정도 높은 사람들인데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국가 발전에 큰 힘을 준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도 1달러가 얼마였냐? 500원 했다고. 되게 비쌌네요, 달러 가치가. 지금 3배나 올라갔잖아, 달러 가치가. 만약에 그럼 그때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이 엄청 큰 거네요. 잘 안 달러 올라갔어요. 투자한 사람들은 1,500원 됐으니까 이익 본 거지. 어쨌든 달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익이 보는 구조란 말이야. 왜? 전 세계 그 금융, 대기업 다 먹었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 하나는 못 먹은 거야, 지금.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아무 문제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재정적자,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트럼프만 그랬으면 되는데 또 바이든도 포퓰리즘 때문에 또 똑같이 한 거야. 앨런이 물가가 올라갔으면 이거 돈을 주었는데 연준이 그걸 막 반대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야. 똑같았어요. 그 트럼프 또 10년을 풀어가지고 지금 재정적자가 1조 달라니까 이자가 1조 달라니까 이거 못 버티게 돼 있다고 지금. 저는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그 지금 미국은 위기요. 그것 때문에 재정적자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가상화폐가 막 폭등을 하고,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이 사실은 안 그런데. 그 지금 사실은 미국이 위기인 게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처음은 베트남 전쟁 때 그때 미국이 위기였어요. 예. 지금이 두 번째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나 혼자의 상상력인데 나는 그때 그 위기를 얘네들이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그때는 뭐가 위기였냐면은 기축통화가 위기를 당했거든. 왜냐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11년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근데 한국전 이기기라도 했지. 이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승리했잖아. 지켰으니까. 예. 근데 베트남은 그것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한국전보다 훨씬 더 쓰면서 기간은 또 한국전은 3년이지만 이건 11년이야. 엄청난 돈을 쓴 거야. 그래 결국은 철수했잖아. 그리고 공산화돼버리고 그 미국의 힘이 확 약해진 거지. 그리고 또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닉슨이 뭐 금태한제도 뭐 못하겠다고 나잡아섰잖아. 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라면 완전 사기친 거야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달러로 프랑스는 달러로 막 금으로 바꿔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달러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였다고. 또 국채도 마찬가지. 국채가 팔리겠어? 안 팔리지. 그러면은 국채는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니고 계속 발행할 수밖에 늘려서 발행할 수 없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 나라가 위험하지. 파산할 수 있는 거지. 위기 상황이었다고. 이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재정적자도 엄청 커졌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 나 생각인데 내가 이번에 또 그거 비슷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발생한 1차, 2차 오일 쇼크는 이건 미국이 만든 거다. 중동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우리가 알기로는 중동이 뭐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기름값을 뭐 그렇게 막 13배 올랐더라고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 그때 유일하게 그때뿐이었다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 저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중국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상식선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경기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게 그때 오랫동안 발생을 했단 말이야. 예. 유가가 막 너무 계속 올라갔으니까 필수적인 게 유가나 곡물이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자 생각을 내가 해봤어. 그때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힘이 강했는데 중동에서 그렇게 물가를 팍 올리는데 미국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지금하고 달라. 그때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할 때거든. 무역 적자가 안 그래도
더 심해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베트남전 때문에 안 좋고 한데 경기가 엉망이 될 거 알고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될 거 아는데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잖아. 금융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중동에서 그렇게 했다. 금융 제재 해가지고 은행을 막아버리면 수출입이 막혀버려요. 중동이 뭐야? 기름밖에 없잖아. 그쵸. 특히 곡물 같은 거 수입 못하면 큰일 나잖아. 난리 나죠. 예. 그리고 그때는 또 미국이 엄청 해군력이 강했잖아. 그 중동 확 둘러싸고 항공모함 한 10척 갖다 놓고 확 둘러싸봐. 일주일도 못 가고 항복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올렸냐 이거야. 이건 결국은 미국이 계획하고 실행한 거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냐. 그 달러의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야. 페트롤 달러를 해가지고 달러 체제를 확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확 올라갔으니까 경기 침체는 왔는데 그건 희생을 본 거지. 오랫동안 경기 침체하고 막 사람들이 힘들은 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국민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지. 그리고 그 분모, 명목 GDP를 올려가지고 부채 비율을 확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해결됐거든. 그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지금은 미국의 위기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야. 중국을 너무 키워줬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 벌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로비를 해가지고 너무 키워줬다고. 히토리 같은 거는 중국 기업 인수를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그걸 다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다 가져가고. 다행히 하나 그 마이크로는 중국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거지. 국회에서 한 건데 어쨌든 제조업을 다 가져간 거야. 그 코로나 때 그 굉장히 위험했잖아 미국이. 그게 코로나가 만약에 그렇게 빨리 안 끝나고 한 몇 년 더 갔으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고. 위기 상황이야. 그리고 이거를 딱 좋으면은 일본처럼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독재 국가잖아. 안 된 거야. 이번에 시진핑이 나타나가지고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더 큰 나가잖아 지금. 더구나 뭐 이제는 무기까지 같이 막 키우고 또 해군력 같은 경우는 막강 어떻게 이거를 경제가 저렇게 나빠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AI도 발전시키고 막 따라오고 저거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국을 따라갈 것 같거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힘이 무섭잖아. 근데 저번에도 방송에 했잖아. 어떤 교수 한 사람이 뭐 제조업 포기해야 된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에 4등 할 수 있다고. 제조업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맞고. 실제로 지금 1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돌잖아. 제조업 그쵸. 때문에 우리나라 뭐 같이 하려고 그러고. 단지 하나 그때 한 거 지금 안 맞춘 건 러시아. 나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 이거는 좀 푸틴이 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빨리 전쟁 끝내고 나라를 빨리 부강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자 그럴 때 빨리 하지. 어쨌든 그것만 내가 못 맞췄지. 러시아하고 경제협력만 늦어지고 있죠. 그것도 언젠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제조업 포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그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다 먹었잖아. 지금 중국이 만약에 제조업 하는 물건 안 팔면은 전 세계는 난리 난단 말이야. 응? 생활이 안 될 정도잖아, 지금. 그 중국 때문에 다 문 닫았잖아. 뭐야, 저가 판매해가지고, 덤핑 쳐가지고. 태양광 폴리실리콘도 그것도 지금 뭐, 걔들이 뭐 5불까지 떨어뜨렸잖아. 그거 다 망했어요.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만 그런 게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제재한다고 열받아가지고, 나 니네들은 안 팔아. 타입으로 미국은 큰일 난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막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 중국이 큰 위기라고. 미국, 예를 들면 일생일대의 위기야, 미국으로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때문에 재정적자가 지금 또 심해졌잖아, 지금. 응. 그 이자가 뭐 1년에 뭐 1조 달러가 나간다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금리를 막 옛날처럼 뭐 0.1% 막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 트럼프 때문에. 뭐 관세 올리고 뭐 온갖 짓을 하는데 3.5%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3.5% 전후해서 움직일 거라고. 금리는 이제 옛날 같은 저금리 세대는 안 온다고. 그래서 얘들이 이번에도 또 그런 수 쓸 것 같아. 이 나는 마가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 있죠. 트럼프는 나는 그 기업의 CEO라고 본다고. 오너십이 없는. 그냥 바지 사장. 바지 사장까지는 어쨌든 CEO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지. 오는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재용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CEO가 이재용 말 안 들을 수 있냐고. 막 그런 식이지. 내가 그걸 몰랐는데 트럼프 때문에 그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중에 맨 마지막 일본 이야기를 할 건데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 마가 세력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끝나도 이거는 내가 보기엔 계속 될 것 같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하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싸움이 되게 붙었잖아. 심하게 붙었잖아. 그냥 보통 붙은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서로 막 붙었잖아. 폭로한다면서. 맞아요. 대통령 탄핵시킨다 그러고 하나는 너가 이제 망하게 만들겠다고 국방 계약 다 취소시키고. 이거 완전히 적한테 하는 행위거든.
네. 아니 그렇게 둘이 좋아가지고 쿵짝쿵하고 애 얻고 백악관 그 자기 집 주무실 가고 네. 둘이 그렇게 친하다게 놀다가 싸움이 붙었거든. 근데 이 싸움은 그 누가 말린다고 될 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성격이 아주 진짜 막말로 지랄 같잖아 둘 다. 네. 누가 이야기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굉장히 강한 성격들이거든. 네. 좀 화해 안 된다고 봤는데 오늘 갑자기 화해를 팍 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지? 근데 그걸 화해했다고 해서 막 만나가 술 악수하고 그리고 다시 뭐 좋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싸우는 것만 이제 안 하게 된 거야. 술 만나지도 않고 서로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없고 싸움만 중단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뒤에 어떤 막강한 존재가 있다. 쟤네들 둘이가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처음엔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있는 것 같아. 그 마가 조직이라고 책에 썼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15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 중에 하나고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란티의 피터 틸 그다음에 또 부통령 뭐 이런 우리가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한 15명 있고 나머지 15명 숨어서 이제 대사 하는 사람 한 30명 정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또 대통령이 나오면 또 똑같이 트럼프처럼 할 거거든. 트럼프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어쨌든 이 기조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계속 미국한테 뜯겨야 돼. 조폭한테. 그래서 일본하고 힘을 좀 합쳐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 어쨌든 이런 시절에 얘들이 뭘 생각할까? 그것도 옛날 1차, 2차처럼 만들 것 같아. 곡물을 막 파동을 한 10배 올리든지 유가를 뭐 한 5배 올라가 300불 이상 올리든지 그런 걸 할 것 같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그 기후재앙을 사기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지. 그 곡물 파동이 나가지고 기후재앙이 와가지고 곡물 파동이 나오면은 곡물은 완전히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4대 곡물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후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잖아. 물론 뭐 언젠간 오긴 올 거야. 그리고 지금 나도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올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는 라니냐가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이 됐거든? 엘니뇨에서 그 라니냐가 오면 지구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다고. 왜? 바닷물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나는 한 2년 동안은 이제 좀 이 더위가 좀 낮아지는지 유심히 봤는데 안 그렇잖아. 더 더워졌잖아. 기후 재앙은 더 왔고. 근데 이 라니냐가 끝났다고 이제. 지금 2월 달은 중립이야. 그럼 하반기 오면 이제 엘니뇨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올여름은 되게 더울 것 같아. 그 내년은 말도 못할 거고 내후년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 기후재앙이 온다 이거지. 그 기후재앙이 오면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도 곡물이 문제가 없는 게 비료에서 혁명이 나왔잖아.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게 과학의 발전이지만 그래서 생산량이 확 늘어났거든. 또 이제 유전자 변이보다는 비료야 비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맨날 비 오고 맨날 비 안 오고 뭐 툭하면 태풍 오고 툭하면 뭐 서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장사 없죠. 장사 없다고. 미국 하나만 망가져도 곡물 파동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곡물은 무서운 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5% 10%는 부족해도 가격이 10배 올라간다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없으니까 남의 걸 뺏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핵무기 때문에 뭐 선진국끼리는 안 일어나겠지만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렇게 못 사는 나라끼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에 유럽에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한 몇백 년, 한 100년, 200년 정도 굉장히 온도가 낮았거든. 18도밖에 안 되고 이랬단 말이야. 생산이 안 됐어요.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때. 그래서 패스트가 막 창궐한 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곡물이 떨어지면 전쟁이 날 수 없거든. 그런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건 하느님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걔들이 기름 쪽으로 다시 1차, 2차 오일 쇼크처럼 간다고 노린다고 본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그린랜드 내놓으라 그러지. 캐나다가 우리 주 해라 그러지. 그 다음에 푸틴하고 잘 지내려 그러지. 북극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가서 맨날 껍적껍적 대다가 그 기름 먹으려 하다 결국 먹었지. 이란도 이번에 또 먹을 거지. 기름은 이제 이란까지 먹으면 완전히 자기 손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기름값 못 올리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이 아니고 나는 트럼프 말년에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잖아. 이런 큰 시위가 일어날 줄 몰랐잖아. 나도 몰랐고 이건 찬스거든.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이 자기가 잘난 척 얼마나 해.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건. 자기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 나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한 걸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 국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난 그거 잘한다고 보거든. 민주주의에서 잘했어. 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영웅이 되는 기회를 얘가 놓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한다. 근데 그냥 이란 수경을 먹으면은 유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안 되거든? 네. 그 이번기가 좀 이르긴 한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지금은 원래는 한 20%까지 확률을 봤는데, 지금은 10% 아래로 보는데, 중동 석유를 파괴시킬 것 같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란군이 그거를 공격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어제 뉴스 보니까 막 사방팔방 미군 기지 쐈잖아요. 또 미군 기지만 쏘는 게 아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제, 뭐더라 시설인데, 그것만 네. 파괴하면 70%가 생산을 못 한대요. 가공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런 거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나는 거야. 사우디 70% 석유가 날아가면 난리 나지. 아니, 뭐 헤즈볼라나 예멘 시켜서. 그러니까 뭐 이란군이 그걸 증명하게끔 한다든지 하면은 모른 척 하는 거지. 아니면 돈이면 다 되잖아.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IC 쓰고 뭐고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 돈 주고 이란 저 미사일 가지고 쏴. 그러면 쏘면은 가만히 놔두는 거지. 안 파괴 안 하고. 그러면 중동 석유가 많이 거의 다 파괴됐다 그래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럼 기름값 뭐 300불 넘어가는 거지, 바로.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있는 셰일 막 100%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쭉 들어가는. 결정적인 게, 미국은 1조 달러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국이 되고, 중국은 1조 달러 무역 흑자에서 무역 적자국이 돼요. 그럼 중국이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데, 과연 이게 오래 버틸 수 있겠냐, 아무리 독자국가라 그래도.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겠네요. 그렇지. 수입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중국이 돈이 없다고 지금 이미 돈을 다 써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금값이 똥값이 될 거라고. 금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 달러 가치가 계속 확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흑자가 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폭락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하고 금인데, 비트코인 중국이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많이 갖고 있다고. 중국 부자들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달러를 못 믿으니까. 그 비트코인은 옮기기가 좋잖아. 서류상 옮기는 거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금은 들고 다니니까 힘들잖아. 그럼 그게 떨어지고 자기들 외환보유액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름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돌아가려면,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뭐 적자국이 되고, 그걸 가지고 생산하면 또 뭐 하여튼 중국은 몇 년 못 버틴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가장 큰 적을 없애는 거잖아. 그리고 물가가 한 50% 60%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전체 물가가. 그럼 뭐 부채가 또 확 떨어지는 거야, 정부 부채가. 나는 그걸 지금 얘네들이 노리고 있다. 이번에 그럴 수도 있다. 제2의 페트로달러. 제2의 표출 따라 되는 거지. 지금 달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래서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은값이 올라가는 건데,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물론 상상이요. 안 일어날 확률이 한 자리에서 10% 아래인데 그럴 수도 있다. 내 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걔네들은 충분히 그럴 놈들이요. 지금 마가 세력들은. 걔네들은 독재를 원하는 애들, 민주주의 원하지 않다고. 걔들은 다른 사람 잘못되든 상관없다고. 국민들이 직장을 다 잃든 뭐 상관없다고. 지네들은 뭐 잘 살면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유가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빨리 난 블로그에도 썼잖아. 금요일날 내가 그랬잖아. 금요일날 난 이거 확신한다. 그리고 주말에 공격할 거라고. 그 내가 신이 아니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내가 신이니 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빨리, 그리고 굉장히 쉽게 끝날 거라고 봤거든. 이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란이 강대국이고 미국이 쉽게 못 이겨. 나는 아니다. 이미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하고 틀리다. 이라크 전쟁 빨리 끝날 거, 쉽게 끝날 거. 시간은 한 2달 걸 수는 있는데, 전쟁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거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피해가 별로 없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동 원유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을 거야. 물가가 100% 넘어갈 수 있는데 쉽게 끝난다 이거야.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세상은 난리가 나겠지, 그지? 기름값이 300불 넘어가면은 금리 올라가고 주식도 박살날 거고. 근데 내가 걔네들이 왜 그걸 할 수 있냐고 생각했냐면, 그 30명 정도 되는 그 조직들이 저로의 기회잖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지? 유가에다가 콜을 넣고 나스닥이나 가상화폐에 숏을 치고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겠지. 그 국채도 마찬가지고, 국채에다 숏을 치고 정말 좋은 기회잖아. 대통령 못하더라도 돈이나 벌자, 이럴 수가 있다 이거지. 이건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옥시덴탈을 많이 산 거는 꼭 그것뿐 아니라, 이거 단단한 투자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거라서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좋더라고. 이게 보니까 60%는 가야 돼. 근데 막 40%까지 떨어졌거든. 그거 왜 떨어진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게 배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 안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부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게 뭐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거면 그러는데 그게 인수하다가. 아니거든. 네.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을 좀 비싸게 인수했어요. 네, 인수하고 1위 기업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잖아. 네. 그 두 가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미래에 투자한 거거든. 내가 보기엔 옥시덴탈은 나중에 기후 재앙이 와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내가 보기엔 많이 올라갔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기름 팔아서 버는 거보다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을 더 벌 거야. 굉장히 좋은 데 투자를 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가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됐어요. 그쵸. 생산 단가가 40불 밑으로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셰일 오일 그 기술도 가장 발전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른 회사들은 유정을 하나 파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얘네들 하루 이틀은 파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들이 기술 개발한 게 뭔가 하면 탄소 포집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산화탄소를 공장에 사왔어요. 사와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오일하고 가스를 더 많이 더 빼죠. 더 뺐거든? 공기를 넣고 빼니까. 그거를 기술을 옛날부터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탄소 포집 쪽으로 간 거라고. 이게 된다고 보고는. 이게 시멘트하고 똑같은 거야. 옛날에 폐플라스틱 태워가지고 환경 처리비 받고, 그 다음에 석탄값 아끼고, 일거양득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얘들은 공기 중에서 채집을 해서 정부에서 돈 받고, 그걸 갖고 가서 자기네 세일 오일 갖고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생산 많이 하고, 나중에 그걸 꽉 채워가지고 탁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생산료가 싸고 더 많이 생산하고 좋더라고. 그 부채 비율이 40%까지 떨어졌어. 이자도 잘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올라가겠지. 배당도 더 주고 자사주 더 사게 좀 주권 올라가요. 내가 보기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일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단단한 투자야. 대박 날 수도 있고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 20%까지 많이 산 거라고. 그것도 단기에. 언제쯤 사신 거예요? 2주 됐다고, 2주.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에 20% 먹었다고. 상한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20%도 큰 거예요. 지금 큰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 1년에 10%만 먹어도 되는데. 2주에 20%면 1년 농사 다 한 거죠. 뭐. 그럼 그 20%가 돈이 굉장히 커요. 네, 전인고 씨가 알지만 봤지, 그치? 평생 먹고 놀 정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상상력을 이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 책이라 이거야. 열심히 보시라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로 여기 투자해야 된다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블로그로도 쓰시고 책으로도 쓰시고. 그 예. 단단한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보시라 이거지. 예. 그리고 참 내가 빼먹었는데 아까 네. 이 외국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은 걸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듣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KB금융, 국민은행하고 삼성전자. 이 외국인들이 이 KB금융은 78% 갖고 있거든? 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애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IMF 때 그들이 많이 산 거거든. 그때 애들이 내 기억하기에 평균 매수가가 5,000원 정도야. 국민은행은. 삼성전자는 2만 원. 그러니까 좀 3만 원, 5만 원 그러자고. 네. 그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21만 원이잖아. 근데 그 액면가를 따지면 네. 1,100만 원이야. 네. 그럼 1,100만 원에서 5만 원 빼봤자 그 다 벌은 거잖아. 그쵸. 그 두 개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 우리나라 1년 예산이야. 그거보다 다른 기업 다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걔네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미국 애들이 벌어놨다고. 당시 평가 차익을 지금 발생 안 시켰을 뿐이지 평가 차익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줄 돈이 없죠. 그거 팔아도. 팔아면 우리가 사줬던 거 그럼 네. 완전히 뭐 똥값 되는 거지 뭐. 그걸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었다고. 단지 지금 재정 적자가 문제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이야기한 트럼프가 그때하고 지금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닉슨을 굉장히 존경하거든. 예. 그 닉슨이 한 거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 그 지금 그때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볼 때마다. 네, 환경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희생양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가가 막 폭등하면은 금리가 폭등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전 세계 미국을 믿고 투자한 국제 투자가들이 다 망하는 거야. 채권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똥감이 되는 일본? 거야. 일본이건 뭐 중국이든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다. 한국이든 미국도 예. 많잖아. 미국 예. 자체적으로도 엄청 예. 가지고 있잖아. 그게 희생양이야. 그럼 다른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미국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가 세력들이야. 마가야, 마가. Make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great America again. 지금 보니까 내가 지주고 나머지 소장농인데 소장농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예, 벌려놓겠다 이거야. 그거 지금 하는 게 지금 조폭짓 하는 거잖아. 한국가 돈 내, 한국이 무슨 돈이 있다 3,500불이나 투자를 하게끔 만들.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한테 돈 맡겨놔라 그러니 그게 뭐야. 돈 달라는 거지. 조폭이 돈 달라는 거 똑같지.
그래서 내가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대만 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일 폭등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트럼프하고 그 조직들이, 그것들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만 바뀌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중국, 러시아, 미국 세 명이 나눠먹게 한다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다음에 대통령 안 될 거야, 공화당에서.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안 된다, 올라가서 안 된다고. 근데 대만 전쟁을 일으키면 또 모르지.